요즘 환율 미쳤다는 말밖에는 안 나오지. 1,500원 선까지 뚫어버리니까 뉴스에서는 무서운 소리만 쏟아내고 있어. 문제인 것 같긴 한데 도대체 정확히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설명하긴 애매한 형들 있지? 아주 쉽게 설명해 줄게. 형이 앞으로 주식을 하든 집을 사든 아니면 마트에서 계란 한 판을 사든 소중한 돈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거거든. 자, 하나만 물어볼게. 아빠, 엄마, 환율이 뭐야? 자식이 이렇게 물어보면 바로 설명해 줄 수 있어? 뭔가 알듯 말듯 애매하지?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쉽게 말해서 환율은 외국 돈의 가격이야. 즉, 한국 돈을 외국 돈으로 바꿀 때 가격인 거지. 우리나라에서는 원이라는 돈을 쓰지만 미국에서는 달러라는 돈을 쓰지. 만약 아들 생일 선물로 미국산 로봇 장난감을 인터넷으로 직접 사고 싶다면 형이 가진 우리나라 돈을 미국 돈으로 바꿔서 계산해야 해. 이때 우리나라 돈 얼마를 가져가야 미국 돈 1달러짜리 지폐 한 장과 바꿀 수 있을까를 정해놓은 약속이 바로 환율이야. 예를 들어 어제는 1,000원을 주고 1달러를 바꿀 수 있었는데 오늘은 1,500원을 줘야 1달러를 바꿀 수 있다면 환율이 올랐다라고 말해. 다른 말로 하면 1달러를 더 많은 원화를 주고 구매해야 하니 우리 돈의 가치는 그만큼 떨어진 셈이지. 여기서 바로 환율 상승은 곧 원화 가치 하락이라는 공식이 나와 환율의 숫자가 커질수록 우리 돈의 힘은 쭉쭉 빠지게 되는 거지. 어때? 어렵지 않지? 그럼 왜 환율 고정되지 않고 매일 바뀌는 걸까? 이건 그 나라 돈의 인기도가 매일 달라지기 때문이야. 세계에는 수많은 나라가 있고 각자 자기 나라의 돈을 쓰지만 그 중에서도 미국의 달러는 전 세계 어디서나 통하는 대장 같은 돈이야. 그래서 사람들은 불안한 일이 생기거나 경제가 어려워질 것 같으면 가장 튼튼한 미국 돈을 가지고 있어야지 라고 생각하게 돼. 이러한 이유로 달러를 가지려는 사람이 많아지고 인기가 높아지면 달러의 몸값이 올라가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달러를 살 때 돈을 더 내야 하는 거지. 이걸 보고 환율이 올랐다 혹은 달러가 비싸졌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여기서 환율이 오르는 주요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어. 바로 금리야. 금리는 알다시피 돈을 빌려준 대가로 받는 이자라고 보면 돼. 형이 돈을 은행에 저축한다고 가정해보자. 연마을은행은 이자를 5% 주는데 우리마을은행은 1%밖에 안 준다네? 그럼 어디에 돈을 맡길 거야? 당연히 연마을로 달려가겠지. 지금 미국이 딱 그 연마을이야. 지금 미국 은행에 돈을 맡기면 연 이자를 3.75%나 주는데 우리나라 은행은 2.50%밖에 안 주거든. 무려 1.25%나 차이가 나는 거야. 겨우 1% 차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1억 원을 가진 부자들에게는 이야기가 달라져. 미국에 맡기기만 해도 1년에 125만 원이나 더 벌 수 있으니까 말이야. 그러니 큰 돈을 굴리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자를 더 많이 주는 미국 마을로 달려가서 나 이제 미국 가서 이자 받을래 라고 말하는 거지. 당연히 미국에 돈을 저축하려면 우리 돈, 원화를 팔고 미국 돈, 달러를 사야 하거든. 너도 나도 달러를 사겠다고 줄을 길게 서는데 정작 달러를 팔겠다는 사람은 거의 없게 되는 거야. 아까 설명했듯이 시장에 달러가 귀해지면 당연히 달러 몸값이 치솟겠지. 그래서 예전에는 1달러를 사는데 1,200원만 있으면 됐는데 이제는 1,500원을 훌쩍 넘게 줘야 하는 상황이 온 거야. 이처럼 환율은 단순하게 결정되는 건 아니야. 이렇게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환율의 값이 정해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26년 4월 기준 환율이 1,530원을 찍었다는 건 전 세계가 달러를 압도적으로 더 원하고 있고 미국의 높은 금리까지 함께 작용한 증거야. 어때? 어렵지 않지? 환율이 이렇게 오르면 누가 울고 누가 웃는지 생각해보자. 먼저 눈물 흘리는 쪽이야. 바로 수입업체와 우리 같은 일반 소비자야. 우리가 먹는 빵의 밀가루, 버스의 기름, 스마트폰 부품까지 전부 다 달러로 사오는 것들이거든. 환율이 1,300원에서 1,530원이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원자재 사오는 비용이 15% 이상 낀 거야. 1,300억 원이면 사오던 걸 이제 1,530억 원을 줘야 하니까. 그럼 기업들이 그 손해를 그냥 감수해 우리가 사먹는 빵값과 기름값에 고스란히 얹어버리지. 결국 환율 상승은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이라는 이름으로 내 통장을 직접 타격하는 거야. 하지만 반대로 입이 귀에 걸리는 사람들도 있어. 바로 수출 기업들이지. 1달러짜리 물건을 해외에 팔았을 때 예전엔 1,300원만 환전받았는데 이제는 가만히 앉아서 1,530원을 받게 되니까. 1억 달러를 벌어오면 수백억 원을 더 버는 셈이야. 가격 경쟁력도 생겨. 환율이 오르면 자동차나 조선 같은 수출 위주의 주식들이 들썩이는 거야. 어때? 좀 이해가 돼? 여기까지 이해했다면 형은 벌써 한 발도 앞서 있는 거야. 마지막으로 꼭 기억할 게 있어. 환율은 단순히 숫자의 변동이 아니라 전 세계 경제라는 거대한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야. 환율을 알면 세상의 돈이 어디에서 어디로 흐르는지 보여.
이제 뉴스에서 환율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이 바빠지겠네? 내 장바구니 물가가 좀 오르겠는걸? 하고 바로 해석할 수 있을 거야. 오늘 핵심 내용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해 줄게. 첫째, 환율은 외국 돈의 가격이며 환율이 오르면 우리 돈 가치는 떨어진다. 둘째, 환율은 금리와 인기 투표 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우리 삶의 물가와 직결된다. 어때? 어렵지 않지? 오늘 저녁 밥 먹으면서 자식한테 환율에 대해 설명해 보는 거 어때? 세상 똑똑한 아빠라고 박수 받을걸? 오늘 이 영상이 형의 경제 지식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길 바래. 더 궁금한 경제 기초 지식은 댓글로 남겨줘.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두고 다음에 더 재미있는 주제로 돌아올게.